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배 대표님, 네. 이제 2024년도 한 달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벌써 1년이 그렇게.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예. 네. 그런데 12월도 여권 위기설이 나오는 등 더 네. 험난한 정국이 펼쳐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한 해 마무리가 유종의미는커녕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한테 피로감이랄까, 예. 이 실망감을 주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루하루가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뭘 잘했다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 생각 안 해도 예. 사람들이 하루하루 그냥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살아도 딴 생각 안 들게 만들면 되는데 예. 진짜 국민들은요, 눈 뜨고 밤에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정치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정치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정치 어떻게 되냐? 예. 이놈의 나라 어떻게 되나? 괜찮나? 우리 후손들은 괜찮나? 우리는 그래도 뭐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후손들은 괜찮나?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라든가 행정부가 나라를 잘 이끌어가면서 국민을 그러니까요. 편안하게 등 따시게 해줘야 하는데 아이, 그럼요.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걱정입니다. 정치인과 이 행정부, 정부가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예.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갤럽이 그동안 다소 17%까지 떨어졌다가 20%로 다시 회복을 했는데 금요일 날 나온. 네. 그러니까 29일 날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19%로 떨어져 버렸네요. 그렇죠. 왜 또 이 후퇴를 했습니까? 뭐 1% 포인트이지만 추가적으로 반등되지 않는다. 다시 10%대로 내려갔다라는 게 우리가 그 분석과 또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지지율에 동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신뢰가 쌓여야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어떨 때 지지율이 올라가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면 내려가지만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뭔가 성과가 나올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큰 걸 해서 브리핑을 하고 어쩌고 하는데 국민들은 그냥 작은 겁니다. 그냥 의료 갈등, 병원 가는데 걱정 안 해도 되냐? 든든하다. 훌륭한 의사들이 대한민국에 많다. 그리고 병원비 많이 안 나온다. 이러면 점수 올라가는 겁니다. 고 박사님 말씀하시면 저도 뭐 큰 병원 많이 다녔습니다. 서울대병원도 가보고 뭐 한때 아프다가 있었으니까 연대 가보고 세브란스 가보고 하면 큰 병원에서 사실 뭐 1분입니다. 진료 시간이. 그렇지 네.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워낙 바쁘시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못한다. 그래서 저는 지지율 올리는 게 간단하다니까. 경제도 뭐 큰 거, 와, 원전, 와, 이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50대 중후반 되면 불안해요. 아이고, 이제 내 일 더 이상 할 데 없다. 한 2, 3년 더 일하게 해주면요, 점수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친구들 취업 안 되는데 정부에서 정말 기업들하고 한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 이름 바뀌었죠. 해서 어떻게든 우리 중소기업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취업을 한 명이라도 더 되게끔 만들겠다. 그러면 점수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파격 인사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최고 실력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 이념 이런 거 생각하면 최고 실력자 넘버원. 그 사람 딱 임명하면 됩니다. 야당도 꼼짝 못합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큰 문제, 그렇게 해버리면요, 대통령 지지율 저는 40% 후딱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19%로 이렇게 밀리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여론조사, 갤럽의 여론조사의 특징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번 여론조사 특징을 그냥 하나만 콕 집어서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직전 조사하고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정평가는 똑같고 뭐, 그러니까 이제 더 올라간다 그러면 핵심 지지 기반에서도 조금 더 올라가줘야 됩니다. 뭐 대구 경북도 그렇고 부산 울산 경남도 그렇고. 근데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예. 예. 대구 더 안 올라간다는 경북은 거죠. 마이너스 1 정도로
지난주 40일에서 이번 주 40. 그렇죠. PK는 지난주 26에서 이번 주 22%로 마이너스 4%.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대로잖아요. 더 안 올라가는 이유가 후딱후딱 해야 될 거 안 하잖아요. 뭐 특별감찰관, 그 다음에 등등등 나와야 될 게 빨리 처리가 안 되니까 또 윤한관계. 아니, 대통령이 중요한 APEC과 G20 갔다 왔는데 지금 또 러시아 북한군 파병, 또 트럼프 당선인, 경제 외생 변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뭔가 당장 관계 풀어가야 될 게 산더미 같은데 뭐가 안 되냐, 뭐 하냐,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상에 나타난 다른 특징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네. 국민의힘도 9%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보수에서도 44%에서 36%로 이번 주에 떨어졌으면 8%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힘과 보수층이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이런 것이 특징 아닙니까? 이번 여론조사에 나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기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게 추진돼야 될 것이 추진이 안 되니까 더 올라갔어야 되는 핵심 지지 기반에서는 오히려 올라가기는커녕 내려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후딱후딱 신속하게 처리되는 게 없는 거죠. 그것보다는 보수층에서는 지금 이 단계 논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것도 있겠죠. 그게 저는 제일 크다고 보는데요. 그것도 있겠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쇄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렇다는 것은 예를 들면은 뭐 진보라든가 중도층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지만 지금 70대 이상에서도 이번에 다시 또 역전이 됐어요. 긍정과 부정이. 지난주에는 긍정이 45, 부정이 41인데 이번에는 긍정이 42, 부정이 43으로 역전이 됐어요. 다 전통적인 지지층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보수층들이 그렇죠. 이렇게 네네. 떨어진 것은 뭐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은 당내 내홍이랄까? 이 단계 내전에 많은 보수층들이 실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말씀 제가 뭐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당 지지율은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건 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당 지지율도 뭐 위기감에 따른 결집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걸 하나의 요인으로 뭐 이것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당원 게시판이라는 것이 또 대통령의 배후설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거라면은 저도 더 그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당원 게시판 논란이 물론 뭐 장해찬이라든지 친윤 인물들이 들고 나오는 배경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딱히 그 배우다. 대통령이 뭔가 뒤에서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또 연결시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또 정당 지지율은 올라갔어요. 32%로. 직전보다 4%포인트도 올라갔거든요. 그건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이상하다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이중교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위정교사 내용이 이번 지지율의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난주에는 선거법 때문에 선거법에서 유죄를 받아가지고 오른 거고 그런 것도 또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의 경우는 이중교사에서 또 무죄 선고가 내리니까 좀 결집할 수 그렇죠. 있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전에 해주신 말씀이 중요한 게 같은 조사에서 지금 한국갤럽조사에서 위정교사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환호작약을 하고 있잖아요. 봐라 무죄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고 뭐 감사원이고 검찰이고 다 썰어버리자. 예산안도 썰어버리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시면 이 위정교사 무죄가 잘한 판결이냐 41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잘못한 판결이냐 39 별 차이가 없어요. 게다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서울하고 충청하고 부산, 울산, 경남은 잘못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더 높아요. 특히 충청에는 꽤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30대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아닌가요? 30대와 60대에서도 잘못한 판결이라는 게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 대중의 정서와 법원의 위정교사 무죄의 판결은 다를 수도 있다. 온도차가 있다 분명히. 당연하죠. 그렇죠. 뭐 국민들이 그런 법원의 법리라든가 이런 것을 일일이 따지고 판단한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는 선거법에 대해서는 정당한 판결에다가 43,
정치 탄압에다가 42 이렇게 좀 또 뒤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또 다시 뒤바뀌고. 맞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대통령 지지율도 너무 이게 1%포인트 차이 가지고 너무 후짓고 들어가면은 이게 좀 또 너무 무리하게 어그로를 끄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통령 지지율은 제가 쭉 뭐 지난 몇십 년 동안 분석을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뭔가 신속하게 좀 빨리빨리 하면은 이게 올라가는데 예. 지지부진하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뭐 기자회견 이후에 지금 한 달여가 다 돼가는데 특별하게 변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 활동도 여전히 안 풀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풀어야 되겠죠. 안 풀리니까 더 내려가고 지지층 내에서도 더 실망감이 반영되는 것이고, 예. 그렇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부정적 답변이 가장 높은 게 이번에는 경제 민생 물가로 15%. 그렇죠. 네네. 그동안 1위를 꾸준히 김건희 여사. 유지해왔던 김건희 여사는 12%로 다소 떨어졌는데, 그렇죠. 지금 이 경제 민생 물가 문제는 경제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은에서도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네. 예, 1%대로 예. 낮춰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체감 경기가 엄청나게 나빠서 뭐 트리플 악재가 터졌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고 네.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19% 지지율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국민 편에서 서민을 보듬는 민생 그리고 양극화 타개 정책에 집중해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양극화 타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 이런 것들이 몸에 안 이렇게 들어옵니다. 딱 들어옵니까? 안 들어온다니까요. 예, 체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4대 개혁 그동안에 집중해서 연말까지 성과를 낸다고 했는데 이제 그 얘기는 쏙 들어가 버리고 이제 임기 반환점 그걸 계기로 해서 양극화 타개 정말 양극화 타개를 해야죠. 그렇죠. 한동훈 대표도 격차 해소라는 특위까지 만들어서 그게 예. 가장 중요한 화두는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도 나쁘고 재정도 적자난 상태에서 어떻게 양극화를 안 타개하겠다는 되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 슬로건만 있지. 그러니까 천사도 악마도 디테일에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게 안 나오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겠죠. 예.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제 남은 것은 결국은 예산안 처리가 되고 나면은 인적 쇄신이라는 게 뭐 이루어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가장 큰 아, 그럼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소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19%인데 예를 들면 15% 아래로 내려갔다 한다면은 무슨 야당이 탄핵하네 마네 하기 이전에 이미 국민이 탄핵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그런 어려워지죠. 상황이 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실제 이제 우리가 탄핵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고, 저는 이제 대통령 탄핵은 힘들다 뭐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법적인 탄핵은 될 수가 거의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탄핵을 마음속에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고영신 TV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끊임없이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이동풍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더 내려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좀 연말 연시 하면은 아마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뭔가 이벤트도 하는 거고 또 인사 쇄신뿐만 아니라 연두 또 기자회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 대국민 무슨 대화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나름대로 구상을 하는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대로는 전 더 내려갑니다. 이대로는 그렇습니까? 이대로는 더 내려간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저는 10% 상승 전략이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는 돼야 여소야대 정국에서 탄핵 그러죠. 검찰 탄핵시키죠. 뭐 이런 상황에서 또 방통위원장 돌아오면 또 탄핵시킨다 그러죠.
이런 걸 뭐 국정조사, 최혜병 국정조사 한다 그러죠. 상설 특검한다 그러죠. 이걸 벗어나는 길은, 대통령이 벗어나는 길은 지지율밖에 없어요. 저는 40% 한국 갤럽 기준으로 40%로 올리면 다 막을 수 있다. 그 방법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른 주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제. 선문 다 필요 없어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5가지 빨리. 5가지가 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민 지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수출 정책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통신비 절감, 그 다음에 건강 보험 재정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의료 갈등 이런 거 지금 얼마든지 풀 수 있거든요. 25년도는요 인원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면 26년도부터 유기적으로 접근하겠다. 그건 나요. 예. 그건 납니다. 두 번째 인사. 빨리 이창용이든 박용만이든 임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창용, 박용만 국무총리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으면 여성, 남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 최고로 잘하는 사람은 등용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바꿔라 지금 몇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싹 최고 실무자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동안에는 차관들이 일을 다 실무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면 되고 공백이 안 생깁니다. 장관들은 최고 실무자들로 싹 바꿔서 하면 되고 소통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대국민 형태로 하는 거는 이제는 국민들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 소통이 필요한 곳에 대통령이 현장에 직접 가서 막 이렇게 판 깔아놓고 하지 말고 의자에 앉아 이런 거 하지 말고 바로 스탠딩 해가지고 사람들 그냥 짧게 모아놓고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현장 딱 해서 실무자들하고 같이 가서 바로 파악해서 바로 부처로 전달되는 그런 형태로 전달돼야 되지 무슨 큰 판을 짜놓고 무슨 스튜디오에 모여있고 이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우리 배 대표님이 보는 전망 아닙니까?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요. 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